이번 단원은 기존의 공식 콘텐츠 중심, 관광지 중심, 마케팅 중심 흐름에서 벗어나 팬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비공식 경로, 아주 유명해져서 성지가 되면 이제 성지순례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투사를 해서 감정의 유랑 경로,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다룰 단어는 바로 이 비공식 팬 경로의 공간 재구성이에요. 부제는 참여와 공간의 주체화인데요. 앞선 단원들에서는 주로 감정, 장소, 그리고 관광 상품의 연결을 다뤘다면 이번엔 조금 시선을 바꿔볼게요. 팬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어떻게 공간을 다시 구성하는 참여자가 되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 주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스스로 찾아본 적, 또는 그 장소에 실제로 가본 다음에 SNS에 여기가 바로 그 장면이 나온 곳입니다, 이렇게 올려본 적이 있나요? 예,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단어는 그런 팬들의 자발적 참여, 정보 수집, 공유, 그리고 실제 행동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일본 애니메이션 럭키스타인데요. 사이타마현의 작은 신사인 와시노미야 신사가 작품에 등장하면서 팬들이 직접 그곳을 찾아가요. 그냥 찾아가기만 한 게 아니라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기념품을 제작하고 결국엔 지역 주민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버려요. 공식 홍보는 없었는데 팬의 참여가 공간을 새롭게 구성한 거죠. 또 있어요. 왕자의 게임에서 스페인의 오수나 마을이 5분 정도 나오는 전투씬 배경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팬들이 그 장면이 찍힌 투장을 찾아가고 현지 주민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투장은 다시 문을 열게 돼요. 지자체는 아예 전시관도 만들고 드래곤 테마 브런치까지 개발합니다. 이게 전부 팬 참여가 공간 활성화로 이어진 전형적인 예죠. 세 번째, 미국의 헝거게임 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실제 촬영지를 중심으로 비공식 팬 투어가 생겨났고, 심지어 팬들끼리 활쏘기 체험, 생존 미션 프로그램까지 운영해요. 팬들이 관광객이 아니라 트리뷰트 훈련생처럼 역할극을 하며 공간을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 몰입형이죠. 네 번째 사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촬영된 이 배틀스타 갤럭티카입니다. 여긴 팬클럽 더 13 콜로니가 아예 스카우팅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곳곳을 탐사하고 외국 팬들에게 가이드를 자처합니다. 구글어스 지도도 팬들이 직접 만들고요. 공식이 아니라 팬이 만든 경로가 사실상 관광 루트가 된 셈이죠. 마지막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 너의 이름은 입니다. 작품 속 장면을 닮은 기후현 히다시의 여러 장소들이 정확한 배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팬들에 의해 여기야 바로 이 감각이야 라는 식으로 성지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공간을 팬들이 의미화한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다른 팬들과 공유하면서 공식 경로는 아니지만 수많은 팬이 따르는
비공식 감각 루트가 생겨난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팬들이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찾고 해석하고 공유하고 설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여이고 그 결과 공간은 더 이상 그냥 배경이 아니라 팬의 행위가 축적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2는 비공식 팬 경로 형성의 단계를 구조화한 슬라이드인데요. 앞서 슬라이드 1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참여와 주체화 과정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단계별 흐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팬들이 어떻게 비공식 경로를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작품 속 공간을 팬이 직접 탐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 예전에 갔던 그 골목 같은데, 또는 이 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팬들이 영상 속 장소를 눈으로 포착해내는 순간이죠. 정확한 촬영지일 수도 있고 그냥 비슷한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팬 입장에선 그 순간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과 공유입니다. 단순히 느낌으로 끝나지 않아요. 팬들은 행동합니다. SNS에 검색하고 블로그를 뒤지고 촬영지를 추정하면서 지도까지 비교해 보고요. 길거리 간판 하나로 장소를 역추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팬 탐정단입니다. 진짜 열정이 대단하죠. 세 번째 단계는 현장 방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그 장면처럼 앉아보기, 같은 구도로 사진 찍기, 심지어는 그 대사 따라 해보기까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장면을 공간 위에 소환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고 간다가 아니라 다시 체험하고 공유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이 개인적인 경험이 공유되고 승인되는 과정이에요. 팬이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여기 진짜 촬영지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올리면 다른 팬들이 맞아요, 저도 갔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경로화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비공식 팬 경로라고 해요. 공식 가이드북은 없지만 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따라가고 어느새 고정 루트가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이렇게 형성된 경로가 공식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나 지역상인회 혹은 콘텐츠 제작사에서 이 경로를 활용해서 실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도 해요. 처음엔 팬이 만들었지만 이게 지역 경제나 도시 마케팅의 자원이 되는 거죠. 이 5단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흐름을 알면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사례 분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개의 글로벌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까요? 자, 이제는 앞에서 설명한 단계들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계 곳곳의 사례 5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애니메이션 럭키스타와 와시노미야 신사 이야기부터요. 이 신사는 원래 지역 주민들만 아는 전통적인 신사였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에 이 신사가 등장한 뒤로 팬들이 하나둘 찾아오면서 성지순례지가 된 거예요. 재밌는 건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 팬들이 지역 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심지어는 캐릭터 굿즈를 지역 상점에서 파는 등 지역과 팬이 함께 만드는 문화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팬의 주체적 공간 구성이죠. 두 번째, 너의 이름은, 이 영화는 특정 장소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팬들이 영화 속 풍경과 감정선을 분석해서 여기다 하고 자발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 감정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가 주인공이 서 있던 장소야. 이 장면의 여운은 이 골목에서 제일 잘 느껴져. 이런 식으로 공간을 감정적으로 해석한 자료들을 공유했죠. 감정도 중요하지만 팬의 해석과 장소화의 주체성, 요게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스페인 왕자의 게임과 오수나입니다. 오수나는 원래 관광지로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즌5의 대규모 전투 장면이 오수나2장에서 촬영되면서 드라마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구글 트래커로 팬이 촬영 경로를 기록해서 실제 지도에 팬 경로를 남기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카페와 호텔에 관련 사진과 아이템을 전시하면서 공식 관광 루트처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팬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든 진짜 비공식 경로죠. 네 번째는 캐나다 배틀스타 갤럭티카와 밴쿠버입니다. 여긴 팬 커뮤니티가 주도한 사례인데요. The 13th Colony라는 이 팬 모임이 밴쿠버 도심을 중심으로 이곳은 어떤 장면이 촬영된 장소라고 투어 루트를 직접 개발했어요. 심지어 외국 팬들이 오면 그들이 가이드가 되어 직접 장소를 안내해 주는 구조예요. 이건 정말 팬덤 커뮤니티가 공간 해석과 구성의 주체가 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국 헝거게임과 노스캐롤라이나 숲이에요. 이건 좀 다릅니다. 팬 커뮤니티와 민간 관광업체가 손잡고 우리가 헝거게임 주인공이 된 것처럼 체험할 수는 없을까? 이런 발상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비공식 팬 주도 투어 그리고 생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촬영지를 돌면서 활쏘기, 은신, 추적 같은 활동도 하고 팬들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공간을 구성하는 거죠. 굉장히 참여형이고 감각적인 팬 경로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사례를 보면 모두가 비공식적 출발점에서 팬들이 찾고 해석하고 구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고유한 경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많이 왔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주체적으로 재구성했는가의 문제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팬 경로가 어떻게 공유되고 유지되는지 팬 커뮤니티의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팬 경로가 어떻게 공유되고 유지되는가 하는 거예요. 한 명의 팬이 이곳이야 하고 어떤 장소를 특정했다고 해서 그게 팬덤 전체에서 공유되려면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커뮤니티 중심의 확산 구조입니다. 오늘날 팬덤 커뮤니티는 단순한 덕질을 넘어서서
정보를 함께 만들고 유통하는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 럭키스타, 요 팬들은 신사를 중심으로 블로그에 감상 후기를 남기고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왔는지,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 이런 해석을 덧붙여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걸 바탕으로 팬 지도를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로 공유해요. 그걸 또 다른 팬이 유튜브로 요약해서 성지순례 가이드 영상으로 만들고요. 디스코드나 레딧 같은 플랫폼에서는 그걸 본 해외 팬들이 번역해서 퍼뜨리는 거죠. 이렇게 팬의 해석은 단순한 감상에서 그치지 않고 2차 콘텐츠로 전환되고 공유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커뮤니티 승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소가 정말 의미 있는 장소로 모든 팬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공감, 공유, 해석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처음 누군가가 이 장소가 작품과 연결된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게 바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팬들이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라고 반응해주고 같은 장소에 가서 인증샷을 올리고 감정 코멘트를 덧붙이고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그 장소는 팬 공동체 내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왕자의 게임 오수나 2장은 드라마 방영 초반에는 그냥 배경 장소였지만 팬들이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붙이고 이 장면이 바로 여기야 라고 구체적인 분석을 올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고 결국 공식 관광 코스처럼 굳어진 거예요. 또 다른 예로 헝거게임 팬투어 같은 경우는 처음엔 생존 체험과 장소 탐방이 혼합된 비공식 콘텐츠였지만 팬들끼리 후기를 계속 공유하고 코스 평가와 개조 제안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경로의 생명력은 커뮤니티 유지력에 달려 있습니다. 운영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팬들, 리뷰를 남기고 인증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 주요한 유저들이 있어야 그 경로는 꾸준히 살아있고 새로운 팬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런 팬 주도 경로가 어떻게 상업적 구조와 연결되면서 공식화되는가, 혹은 상업화와의 갈등은 없는가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팬 경로들 있죠. 처음엔 다 비공식적으로 팬들의 자발적 참여로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공식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 오수나이죠. 왕좌의 게임이 오수나에서 촬영되면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장소를 찾아다니고 SNS에 인증하고 커뮤니티의 위치를 공유하니까 그걸 보고 시청자들이 더 몰려들었죠. 그 결과 지방정부가 직접 박물관을 만들고 공식 투어 코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팬 활동이었지만 이제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관광 자원이 된 거예요. 비슷한 경우로 미국의 헝거게임 팬투어도 있습니다. 이건 원래 팬들이 만든 소규모 체험 이벤트였는데 지속적인 수요와 후기 공유가 쌓이면서 이제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어요. 활쏘기 체험, 로케이션 트래킹, 생존 게임까지 포함된 본격 콘텐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비공식 팬 경로가 제도화되고 상업화되는 순간 처음에 팬들이 만들었던 의미가 점점 고정된 코스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장소에서 이렇게 느껴야 한다. 여기선 이 장면을 떠올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감정과 경험이 정형화되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소수 팬들의 해석이나 새로운 시도들이 배제되기도 해요. 지역 상인이나 지자체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팬 커뮤니티는 손님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은 이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사례도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히다시에서는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의 팬 활동을 지자체가 그냥 흡수한 게 아니라 팬들이 만든 감정 지도나 리뷰를 관광 콘텐츠에 적극 반영했어요. 지역 안내소에서도 팬 콘텐츠를 전시해 놓고 커뮤니티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이에요. 경험은 상품화되었지만 해석의 자율성은 지켜낸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할 건 비공식 팬 경로가 커지고 제도화될 때 어떤 가치가 지켜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업성과 팬덤의 자율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팬들이 단순한 방문자를 넘어서 어떻게 공간을 설계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예전에는 팬들이 콘텐츠 속 장소에 가서 인증샷 하나 남기고 끝이었다면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팬들이 직접 동선을 설계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억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콧 필그림 대 더 월드라는 영화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촬영됐는데 팬들이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구글 맵의 루트를 만들고 SNS에 사진 찍는 포인트를 공유했어요. 여기서는 싸움 장면처럼 포즈를 취해야 한다. 이 골목에서 이 대사를 떠올리면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경험의 방식까지 설계한 거죠. 이건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고 나누고 같이 경험하는 설계 행위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런 팬들의 활동이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장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각종 팬 카페들이 이런 팬 경로와 감정 지도를 빠르게 퍼뜨리고 있어요. 이 장소는 어떤 장면이 아니라 이 감정이 기억나는 곳이다. 이런 식의 설명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활동이 점점 커지다 보면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그 히다시 사례처럼 팬들이 만든 비공식 장소 해석을 지역이 받아들여서 공식 안내 콘텐츠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관광 안내소에 팬이 만든 지도나 리뷰를 전시하기도 하죠. 이건 지역과 팬이 서로 협업하는 참여형 공간 설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런 공간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장소에도 팬마다 서로 다른 기억과 감정, 해석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은 누군가에겐 눈물의 장면이고 다른 누군가에겐 로맨스의 장소일 수 있어요.
이처럼 펜 주도의 공간 설계는 장소를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다층적 감정과 기억의 저장소로 바꾸는 중요한 문화적 흐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펜 주도 설계가 어떤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의 관광산업이나 도시 브랜딩에 어떤 가능성을 여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는 팬들이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이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볼 차례예요. 우리가 예전에 공식 촬영지 하면 여기가 그 장면이 나온 곳이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요즘 팬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같은 장소를 각자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감정화합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에 나오는 기우현 히다시 같은 경우도 어떤 팬은 거기서 슬픈 이별을 떠올리고 어떤 팬은 거기서 운명적인 사랑을 느껴요. 장면은 하나지만 감정은 다양한 거죠. 이렇게 한 장소가 나만의 기억으로 남기 시작하고 그게 커뮤니티에 공유되면 집단의 기억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팬들이 여기서는 이 대사가 떠오른다, 이 위치에 서면 이 장면이 재현된다, 이런 글이나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게 댓글이나 리뷰를 통해 맞아 나도 그랬어 하면서 공유되는 감정의 서사가 생깁니다. 이건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스토리와 감정이 결합된 의미 공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그 공유된 이야기가 자꾸 퍼지고 모이면 이제는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기억, 팬덤의 기억이 되기도 해요. 예전에 아무 의미 없던 돌담길, 전봇대, 골목 하나가 어느 순간 그 장면이 재현된 곳, 그 감정이 느껴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결국 팬들은 공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다시 짜는 스토리텔러이자 공간의 창작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팬 주도 공간의 해석이 어떻게 실제 도시 관광이나 콘텐츠 산업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팬들이 장소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봤죠. 이제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게 팬들이 해석한 장소들, 그게 단순한 감정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관광 자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언급했던 왕자의 게임의 오수나, 처음엔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그 투장이 17분짜리 전투 장면 하나 덕분에 이제는 다즈나게 투기장으로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드라마가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팬들이 먼저 반응하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또 하나 너의 이름은의 기후현 히다시, 정확한 촬영지가 아니어도 팬들이 풍경과 감정을 엮어서 여기를 여주의 공간이라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감정적 접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자체가 나중에 정식으로 팬 성지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도도 만들고 굿즈도 팔고 심지어 사진 찍기 좋은 각도까지 안내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처음엔 팬의 자발적 해석,
이게 이후엔 제도적 수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블로그 후기, 유튜브 브이로그 혹은 인스타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 그게 점점 반응을 얻고 퍼지면서 관광 코스로 편입되고 도시의 브랜드 전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SNS 공유와 팬 커뮤니티의 피드백입니다. 나 여기 갔다 왔어. 이 장면 생각나서 눈물 났어. 이런 글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팬덤의 해석이란 게 단지 감정놀이가 아니라 콘텐츠를 지역 자원화하는 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팬 주도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과 도시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는 조금 더 개념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공식 코스와 비공식 팬 활동은 완전히 구분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이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왕좌의 게임의 오수나 17분짜리 전투 장면 덕분에 팬들이 투장을 다즈나기 투기장이라 불렀잖아요. 이 팬 호칭이 나중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그대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비공식의 용어가 공식화되는 순간인 거죠. 이런 흐름은 사실 도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팬들이 먼저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자발적 활동 위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얻는 게 도시 브랜드 전략에서 요즘 대세인 방식이잖아요. 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의미가 제도적으로 승인받고 그에 따라 관리된 공간, 품질 높은 콘텐츠가 나오니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성과 창의성은 유지되면서도 공식 제도가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도시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이 팬 활동을 참여형 콘텐츠로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미를 더해주세요 하는 구조죠. 이런 구조 안에서 팬 경로는 콘텐츠의 일부이자 도시와 팬이 함께 만드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팬 경로가 도시 전략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아주 중요한 개념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팬 활동을 누가 몰래 하는 비공식 활동쯤으로 봤다면 이제는 도시가 팬을 공간 기획의 참여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먼저 스페인 오수나 왕좌의 게임이 이곳에서 3주 촬영하고 떠났지만 팬들은 여전히 방문하고 있었고 도시는 그걸 보고 아예 팬 중심 전시관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살롱 데 이엘로 이 푸에고, 우리말로 하면 얼음과 불의 전당이 되겠죠. 무려 시청 예산으로 상설 전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건 팬 경로가 단순 관광지를 넘어서 도시 기획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캐나다 밴쿠버는요, 배틀스타 갤럭티카 팬클럽인 13번째 콜로니, 영어로는 The 13th 콜로니가 촬영지를 중심으로 팬 투어를 진행했는데 도시 측이 이 팬 그룹과 소통하면서 실제 관광 정보에 이 팬맵 정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가 나서서 펜 활동을 공식 정보와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코빙턴 뱀파이어 다이어리의 배경이 된 도시인데요. 처음엔 펜이 만든 미스틱 폴스 투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도시와 관광청이 제휴를 맺고 정식 관광 콘텐츠로 승격시킨 겁니다. 그 과정에서 펜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펜 커뮤니티가 운영 주체로 계속 참여하면서 관광 수익도 함께 누리는 구조가 됐죠. 이렇게 되면 도시는 펜 활동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파트너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이 공간 유지 보수도 해주고 안내 표지나 펜맵 배포도 함께 하죠.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흥미 유발을 넘어서 실제로 도시의 브랜드 전략, 공간 기획, 그리고 지역 경제 전략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펜들이 공간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도시도 이걸 적극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관광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제도화의 딜레마가 뒤따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스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왕자의 게임 촬영 이후에 팬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도시는 팬을 위한 상설 전시관까지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모범 사례 같죠. 그런데 현지에서는 반응이 갈려요. 우리 도시가 고작 드라마 촬영지냐? 라는 의견도 있고 이젠 관광객들이 촬영지 말고는 관심을 안 둔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팬의 감정적 경험이 상품처럼 포장되고 반복되면서 처음에 그 순수한 참여와 설렘이 사라진다는 거죠.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팬그룹이 만든 팬맵이 도시가 제공하는 공식 관광 지도랑 충돌하기도 했어요. 여긴 드라마랑 상관없다는 항의도 나오고 그건 그냥 뒷배경일 뿐이다 라는 식의 해석 싸움도 있었죠. 이게 뭐냐면 팬의 감정 경로가 지도로 고정되면 오히려 자율성이 줄어드는 역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는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째, 팬 경험의 상업화. 팬 활동이 자발성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엔 입장료, 상품, 투어 코스로만 재구성되면서 팬이 소비자로만 취급받게 되는 거죠. 둘째, 지역민과의 공간 경합. 이건 실제로 많이 벌어져요. 촬영지 근처 주민들이 매일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팬에게는 성지지만 주민에게는 그냥 삶의 공간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북촌마을, 한옥으로 조성된 북촌마을에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끓었죠. 자, 셋째로는 감정 경로의 정형화. 원래 팬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선이 매력 포인트였는데 공식 투어가 등장하고 포토스팟이 정해지면 그 자유로운 상상과 몰입이 사라져요. 다들 똑같은 구도, 똑같은 감정만 따라하게 되니까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문제를 균형 잡고 접근하려는 몇몇 도시와 팬 커뮤니티의 실천적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팬덤 경로의 자율성과 그 의미, 그리고 제도화의 딜레마까지 함께 봤잖아요. 이번 슬라이드는 그 딜레마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실제로 시도되고 있는 도시와 팬 커뮤니티의 공존 전략을 소개할게요. 먼저 스페인의 오수나 사례예요. 왕자의 게임 촬영 이후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그냥 시가 운영하는 박제된 공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엇갈렸죠. 그런데 최근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팬 자문단을 꾸리고 전시 구성이나 투어 내용에 팬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해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은 우리한테 이래서 의미 있었어요 라는 팬 목소리를 반영해서 단순한 소품 나열이 아니라 감정의 서사가 담긴 구성을 만들더라고요. 이건 팬의 자율성과 도시의 제도화가 조화를 이루는 모델이죠. 또 캐나다 밴쿠버는요, 배틀스타 갤럭티카 팬들이 만든 비공식 팬 맵을 시의 공식 관광 플랫폼에 연동시켜 줬어요.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라고 밝히면서도 팬들의 감성, 경로, 이야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덕분에 도시 전체가 팬 투어리즘의 열린 지도가 된 거죠. 그럼 팬들 스스로는 어떤 걸 시도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 팬 커뮤니티는 감정 지도를 만들 때 지역민 존중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요. 예를 들면 이 장소는 주택가무로 큰소리 내지 마세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울타리를 넘지 마세요 같은 항목들이에요. 단순한 메뉴를 넘어서 공간의 공존을 위한 배려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SNS나 팬 블로그에서의 콘텐츠도 요즘엔 개인 기록이 아니라 이걸 다음 방문자도 참고할 수 있게 하자는 공동 자료화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장면은 여기에요 라는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이렇게 접근하면 주민분께 피해 없어요 같은 안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팬덤이 하위 문화에서 책임 있는 소비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결국 핵심은요, 자율성과 존중의 균형, 그리고 공감과 배려가 만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팬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의 공동 기획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걸 존중할 때 도시도 콘텐츠도 더 오래 더 깊이 사랑받을 수 있겠죠. 이상으로 여기까지 우리는 비공식 팬 경로의 공간 재구성, 참여와 공간의 주체화라는 주제로 한번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